네, 2025년 후반기 북한 지역 연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5년도 후반기에는 통일국에서의 북한 지역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 개방 정책의 추진 실태와 구조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김영훈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참 바쁘신 가운데도 이 시간에 이렇게 들으셔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십니다. 북한 개방 정책의 추진 실태와 구조적 한계. 사실은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개방만 된다면은 남북이 자유스럽게 오고 가고 서로가 부족한 건 나누고 또 이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북한이 얼마든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개방을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 내용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한계 있는 가운데서도 뭔가 한번 개방을 해서 이렇게 경제를 회복시켜 보겠다 이런 그 발버둥 친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정치적인 그런 폐쇄 때문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에 이제 입각을 해서 특히 이제 중공업 쪽에 이제 공업을 추진하고 이제 대경제 관계는 그때만 해도 이제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60년대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의지했던 중국과 소련이 그 중소 분쟁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우수리강 전투 1969년도에 이게 일어났는데 이 전투에서 양측의 그 수비대가 이제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은 한 1000명이 죽고 소련은 약 한 240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해주를 갔을 때도 그 우수리스크 쪽에 이제 갔을 때 그때 그 양쪽이 전쟁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중소는 서로 관계를 이제 단절하다시피 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먼저 미국의 손을 이제 내민 게 바로 1972년도 닉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하고 79년도에 이제 수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베이징 그 조약이 1860년대에 아편 전쟁의 결과로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청나라가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강제로 이제 체결하게 되죠. 이때 이제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연해주를 이제 그때 다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두만강에서 약 한 16km를 중국이 나가지 못하고 이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게 바로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이제 연해주를 이제 러시아에 내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방 그 이후로 이제 서방 국가의 교육 관계도 이제 그 참 북한은 이제 중국과 소련에서 이제 많은 그 원조를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서방 쪽에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방 정책은 외부 자본과 물자 유입을 통한 경제난 타개와 체제 생존성 제고라는 그런 현실적 필요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고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되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2년도에 우리가 한중 수교를 하고 나서 93년도에 그쪽 전체를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정부 연구기관들이 사실은 그때만 해도 엄청 대우를 저희가 잘 받았어요. 그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니 또 다시 가서 뭐 심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니까 이미 김정일이가 와서 갔더라고요. 왔다가.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고민이 돼가지고 또 실시 못하고 이제 이런 거 체제 안정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을 이제 참고해서 경제 특구도 하고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추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그러나 개방은 철저히 통제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등소평이가 1978년도에 개혁개방 정책을 이제 표방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등소평 사상을 이제 전달하면서 사상을 해방하고 사실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라 이런 슬로건을 이제 등소평이가 이제 하게 되는데 어, 여기는 70년대부터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치적인 그런 위협을 다 이제 생각하면서 하니까 전혀 이제 진전이 안 됐죠. 80년대 일부 경제관리 계획인 2002년 7일 조치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죠. 7일 조치는 우선은 이제 물가와 임금을 대폭 인상을 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뭐 환율을 현실화하고 공장 및 기업소 경영 자율화 확대를 하고 배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고 경영 운영에 있어서 이거 시장경제 요소를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했죠.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제 특구 이제 확대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오고 그러나 이제 우리식 경제개혁 개방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개방 정책의 추진 과정 이게 장전함 이 금강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를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배로 갔고 그 다음에는 육로로 갔고 이 주변 지역에 이제 쭉 이제 호텔 같은 게 이제 들어서고 그랬는데 이 박영자 사건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네, 시대별 개방 정책의 추진을 보면은 초기 경제개혁과 제한적 개방 70년대, 80년대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70년대 초중반에 북한은 동서냉전 언어 국면에서 이제 기존 경제의 어떤 전략을 일부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 대경제 정책을 시도하게 됩니다. 북한이 최초로 서방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려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었습니다. 1984년도에 합병법을 도입을 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제 시작을 했고 1985년도에 연합기업소의 독립 채산제 도입 그리고 경제관리체제 개혁을 시도했고 86년도에 이제 이후 개혁 분위기가 급격히 이제 냉각되면서 다시 이제 개혁 논의가 이제 중단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70년대, 80년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 90년대 이후는 이제 경제난 개혁, 개방의 이제 모색. 소련이 이제 이때 붕괴가 되죠. 91년도 12월 26일. 동유럽 사회주의 변화 속에서 이때 정말 우리는 통일이 기회가 왔다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었죠. 70년대 제한적 대개방을 추진해 왔으나 본격적인 경제 개혁은 미진하고 북한은 우리식 경제 체제의 주체 사상을 고수하면서 이제 오직 그 체제 안정과 또 개혁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2년도 이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에 본격적 개혁 개방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7일 조치로 인해서 분권화, 화폐 개방화, 시장화 이런 거
그러나 이제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이라는 국가 전략 아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식 경제계획 개방 모델 구축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북한은 경제 특구를 지정을 하죠. 그래서 국제 제재로 그러나 이제 국제 제재로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핵실험을 보면은 200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차 핵실험이. 그 다음에 이제 2차 핵실험이 2009년. 여기까지 이제 김정은이가 시대에 이제 두 번을 하게 되죠. 그래 이제 국제 제재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3차부터는 이제 2013년이니까 김정은 시대로 이제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혁과 대개방이 이제 변화. 이제 김정은 역시 이제 뭐 서구에서 이제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 외부적으로 이제 경제 특구 지정과 무역 분권화 등 대개방을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과 민수 분야 투자 확대, 경제관리 방식의 자율성 확대, 그 다음에 수입 대체, 그 다음에 29개의 이제 김정은 시대 이제 29개 경제 특구 지정과 외자 유치 정책이 이제 지속되었으나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이제 2013년도에 3차, 2016년도에 4차, 2016년도에는 1월 달에 오고 또 9월 달에 또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이제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지진 규모가 5.7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지진 이제 함경북도에서 이제 그 핵실험을 하는데 백두산과의 거리가 113km에서 130km뿐이 안 돼요. 그래서 백두산의 화산을 이렇게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까지 갔습니다. 1차 때는 3.0뿐이 아니었어요. 지진 규모가. 근데 5.7까지 이렇게 이제 가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제적인 제재는 이어지게 되고 경제 특구를 통한 개방 효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제도적인 개선도 많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김정일 시대 이제 84년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의형법, 또 85년도에 합의형법 시행 규칙, 그 다음에 애국인 소득세법.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1988년도에 12월 합의형공업부가 신설되어 애국인 투자를 전담하게 되고 무역정책의 기조도 수입 대체에서 수출 지향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과 함께 이제 중국식 경제 특구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91년도에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서 낮은 선봉을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자유라는 말을 빼죠. 경제무역지대로 낮은 선봉.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자유경제무역지대 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법을 개방하고 또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세웁니다. 92년도에 애국인 투자 유치법을 공포를 하고 이제 동시에 전문 21조로 이루어진 합작법을 제정을 해서 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렇게 이제 마련하려고 김정일이는 상당히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이 김정일 시대에 보입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 법규들이 상당히 많이 제정 공포됐는데 애국인 기업법, 애국인 투자 은행법, 그다음에 토지 임대법. 그들이 들어왔을 때 토지는 몇 년까지 임대하고 어떤 조건하에 임대한다. 그다음에 대경제 계약법. 그다음에 대무역 발전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1월 18일을 무역절로 이제 제정을 하고 대무역 다각화, 무역회사 설립 원칙 등을 규정한 무역 이제 법을 제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김정일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은 사실은 그리고 건강을 했다면은 이제 이 개방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금강산 개방이라든지 또 개성공단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거든요. 특히 개성공단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군대 2개 사단 하고 뭐 1개 뭐 연대 이런 그리고 아주 정말 최고의 군대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김정일이가 이제 개방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개성공단을 세우면서 약 한 15km를 뒤로 물러났어요. 그마치 이제 남북의 군인들이 서로 이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껴나게 했죠. 15km.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800만 평의 하나의 그 공단 그리고 2천만 평 거기까지 다 해서 약 한 1200만 평에서 2000만 평의 도시를 세우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단 1단계 100만 평, 100만 평을 처음 닦을 때 저도 가서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 100만 평이 편편한 땅을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저기들도 농촌 마을들도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랬습니다. 개방 지역의 추진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주요 개방 지역을 보면은 91년도에 아시다시피 나진 선봉 경제특구, 그 다음에 이제 신의주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지구 등 이제 4대 경제특구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이후 지방에도 경제특구를 이제 많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2013년도에 경제개발국법을 제정을 하고 중앙급 이제 10개 경제특구와 지방급 개방구인 19개 해서 총 29개 경제개발구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28개죠.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지어버렸어요. 2025년 현재 북한은 총 28개 경제지구를 지정한 상태며 중앙급 개발구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원산, 금강산 관광지대, 라선 무역지대, 황금평, 유화도 다 들어보신 내용이죠. 금강산 국제관광, 신의주, 강령, 은평, 진도 수출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준도 수출 가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성이 빠지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긴 것 같아요. 경제개발 등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많은 지역에 이렇게 그 지역에 맞게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구를 하게 됩니다. 자강도에서 이제 만포 경제개발구, 유연공업개발구, 또 함경북도에는 청진, 그리고 ör양, 온성, 경원 이렇게 양강도에는 무공국제, 해산 경제개발구, 그리고 평안북도에는 압록강, 청수, 강원도에는 한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에는 흥남공업개발구, 북청공업개발구, 그리고 이제 남포시의 와우도 수출기구, 항해북도의 송림, 그리고 평양남도의 청남, 숙천, 그리고 이제 평양시에는 경남 경제기구, 운평. 여기에 제가 이제 입지하는 항해북도의 그 신평관광개발구 같은 데는 이 제2의 그 지역으로서는 금강산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역입니다. 저번 강의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특성 있게 주요 경제지대의 분야별 개발 공업구를 이들은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실험을 하면서 이 일을 하겠다. 핵실험을 인정을 해주고 핵무기 개발을 인정을 해주고 하겠다는 어떤 그 생각은 전혀 이제 개방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나진 선봉까지도 겨우 중국만이
거기에 투자하는 물론 이제 유럽에 이제 뭐 독일 같은 데도 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와 같이 해서 폐쇄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개성은 지워져 버렸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중앙급 그러면 10개 지구를 한번 살펴보시죠. 라선 경제무역지대. 이게 이제 91년도에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로 이제 러시아 중국과 접경 지역에 위치한 그 동북아시아 물류무역 중심지로 이제 개발 목표를 세웠으나 이제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국제 제재, 그다음에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가졌던 황금평 위화도. 저도 이제 이 황금평에 처음에 가보았습니다. 이 황금평은 중국의 땅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골 말로 해서 또랑 하나 이렇게 그걸로 딱 돼 있는데 이제 처음 이제 북중이 국조를 놓고 이제 협상을 할 때 그 섬지대에 어느 주민이 많이 살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기로 했는데 중국 땅에 그냥 완전히 붙어 있는 그 황금평까지도 이제 북한 주민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정말 중국이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서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화도 경제지대.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 남북 협력의 상징 지역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러나 이제 남북관계 악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이제 관광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서서히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원 경제 개발구, 여기는 이제 첨단 산업 쪽에 이제 특화해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개방을 시고, 그다음에 신의주 국제 경제지대 역시 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그런 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 비행장, 국제 항구, 사실은 신의주는 항구는 그 국제 항구 대형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 압록강 강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강이 그렇게 깊지 않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산, 금강산 요게 이제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동해안 관광 벨트, 외국 관광 유치.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그 힘을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정 첨단 개발주고 여기 이제 첨단 IT 산업 같은 거, 그다음에 진도 수출 가공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강남 경제 개발구, 거기도 이제 평양 인근에 이제 이런 강남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 10군데는 중앙정부가 관리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개는 이제 지방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 지구가 나서는 함경북도, 신의주는 평양북도, 황금평 평양북도, 금강산 강원도, 원산 강원도, 은정 첨단 기술개발구역 하나의 평양. 이제 첨단 쪽에 들어가는 것은 평양과 가까워요. 첨단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은 바로 이제 대도시 주변이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의 발전이 바로 이제 이 서울 주변, 그리고 주로 이제 그 경기도 쪽에 이제 많이 발전돼 있죠. 경원 경제개발구의 함경북도, 그다음에 강남 경제개발구 평양, 강령 농업개발구 항해안. 역시 이제 그 평양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평양 주변 도를 중심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중앙급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중앙급 경제개발구 최근 동향을 보면은 뭐 나선 경제무역지대 역시 이제 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도로, 철도, 항만 이 부분까지는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항구도 뭐 50년 동안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중국에, 그리고 러시아에 이렇게 하는 그런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나선 경제무역지대는 조금은 지금 움직이고 있죠. 호텔도 있고. 신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워낙 가까이서 가장 많은 그 교역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금평 이하도 참 아깝습니다. 저도 이제 갔고, 그때 이제 뭐 경기도 지사였던 그 김문수 지사도 이제 가서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투자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중단 상태에 있고, 또 개성공업지구, 정말 참 아깝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나라가 최초의 자유무역 지대가 이제 마산 수출 공업단지였거든요. 그 면적이 26만 평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해서 수만 명이 거기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첨단 산업지대로 그걸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출액이 가장 많은 수출액을 했을 때는 40억 불이 넘었어요. 40억 불이라고 하면은 이 한때 그래도 조금은 제재가 적었을 때 북한의 수출과 수입 전체가 60억 불이 안 됐어요. 지금은 더 형편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데 개성공업지구는 그 800만 평이 했다면 아마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근데 100만 평만 했어도 활발하게 했어도 북한의 경제는 살아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특구 2008년 7월 11일 이제 관광객 피격 사건 2008년 제가 6월 말경에 거기를 그냥 7월 1일도 끼었는지 몰라요. 한 일주일 상간에 제가 거기에 가서 내금강 쪽에 들어가 가지고 금강산 전철 그걸 다시 복구하는 그런 그 조사를 또 나갔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상당히 남쪽도 그러고 북쪽도 그러고 자기들의 어떤 그 치부까지도 이렇게 제가 그 내금강 쪽에 들어가니까 정말 못 살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군 막사 같은 경우도 형편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그 민통선 북방 지역이죠. 네, 그걸 다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예, 그 이제 피격 사건 이후로 이제 참 안타깝게 여기도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황금평 지대는 이제 지금 뭐 지도상으로도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이게 2평방 킬로미터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뭐 유야도도 이제 그보다 조금 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선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황금평 개발 계획이 나름대로 이제 참 이루어지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국제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수립이 됐습니다. 네, 북한 지방급 19개 이제 경제개발국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중앙급으로 가서 이제 18개죠. 네, 김정은 정권은 중앙특구 나선 금강산과 지방경제발전 및 분권화를 위해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어떤 점선면 이러한 그 방식의 점진적 개방을 여기도 이제 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지방급 개발구는 각 지역의 산업 지리적 특성에 맞는 이제 맞춤형. 사실 중국도 이제 78년도에 덩샤오핑 지도하에 이제 그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도 이 베이징하고 가장 먼 지역인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1단계 개방 단계도 거기도 보면 78년부터 91년까지는 개방을 하면서 처음 80년부터 이제 주로 이제 광둥성에 있는 심천, 주하이, 산따오 그리고 이제 푸젠성에 있는 샤먼, 하문
그래서 이 하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 대만의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중국에서 마련을 해놔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분단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되어 있다 해도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고 몇만 쌍의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 와서 우리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의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이렇게 지정이 됐으나 이제 특히 국제 제재와 그리고 인프라 부족 정말 형편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저도 그때 잠깐 물론 이제 개성 지역하고 금강산 지역은 여러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뭐 남포라든지 뭐 저기 평양 그리고 이제 위에 지역 같은데 이제 묘양산을 가면서 이제 쭉 위에 올라가는 지역 보면 정말 인프라가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2013년 이후로 아시다시피 이제 네 차례 핵실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하고 특히 이제 저는 언제나 그 북한의 개방에서 가장 먼저 개방을 해서 북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남포다. 네. 왜 그러냐면은 평양하고 가깝고 인력 또 모든 뭐 이제 통신 관계 뭐 이런 또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포를 개방을 해야만이 사실은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데 남포를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자기들은 생각을 하죠. 평양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이제 와우도가 있고 또 저쪽에 청기는 이제 함경북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아주 이제 미미합니다. 남포 와우도 수출가공구, 청진 경제개발구 같은 이런 것을 다 해놨지만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투자자 보호라든지 수익 확보 메커니즘, 재산권 보호 이런 부분도 역시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죠. 재산 몰수 사례, 애국 투자자에 대한 복잡한 행정 절차, 폐쇄적 운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가로막죠. 내부적으로 이제 전력, 교통망 이런 이제 인프라가 많이 이제 부족하고 이제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자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죠. 예, 이제 평가 및 전망.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북한의 대개방 의지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이제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 있고 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비핵화 문제라든지 대관계 개선, 인프라 확충, 제도적 신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니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양호 남북 관계 개선, 국제 제재 완화, 북한의 개혁 개방 의지 강화 등이 이제 동반될 경우에 이런 지역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네, 지방급 19개 지역입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특색에 맞게 뭐 관광, 무역, 농업, 뭐 수출 가공 이런 것을 전부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도는 이제 중앙급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네, 경제개발구 추진 실태 및 한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선 특구는 이제 중국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했으나 이제 지속적인 대북 제재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이제 실질적인 발전이 아주 매우 미미한 상태고 신의주 행정특구 역시 초대 이제 행정관이었던 양빈이 중국에서 체포되면서 무산돼 버렸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사실은 자기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도 이제 이렇게 참 중단 2008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이제 운영이 중단됐고 황금평과 위화도 참 대단히 그 여건이 좋은 입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중국의 모든 자본과 또 이제
기술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장성택 숙청, 그 핵실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고, 이제 김정은 정권이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13년 이후 발표된 경제개발구는 대부분 선포만 해놨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참 그런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네. 네, 북한은 2023년 기준 중앙금 10개, 지방금 19개 등 29개 경제개발구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기존의 개성공단, 나선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황금피비아도 4대 중앙특구의 도와 평양시 전국으로 이제 분포를 했죠.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경제개발 정책이 보편적인 경제 정책으로 이제 전환되어서 이제 농업, 공업, 뭐 관광, 수출 등 지역에 맞춰서 이제 개발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 추진 현황을 보면은 2013년 개발구 신설을 선포한 이후 4차례 핵실험 때문에 전혀 이제 진전이 안 되고 내수 경제 위기, 전력 부족, 낙후된 물류 체계 등 이런 것 때문에 인해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관리원의 건물 등 최소한의 인프라만 조성된 상태로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대협력 및 투자,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중국 경제 협력도 이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과의 공동개발 사업 역시 이제 답보 상태. 이게 이제 황금평과 이제 위화도 관계. 그리고 이제 정책적 방향으로는 북한은 여전히 이제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자 유치와 경제 회복을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의 관계없이 이제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 개발, 그다음에 불균형한 예산 배분, 국제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직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또 국제적인 여건 이제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문이 굳게 닫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방적 구조적 한계를 보면 우선 정치 체제의 경직성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를 외국에서는 하지 못하죠. 계획개방 정책을 그 정도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체제 안정이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도 이제 국제 기업들은 이 모든 것을 평가해서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아직도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집단 소유가 절대적이고 이제 민영화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업과 주민의 경제활동 차이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관료적 조정이 우선시되고 사실 우리도 굉장히 관료적 그런 것이 어려워서 처음에 우리 쪽에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으로 이제 다 가버렸는데 초창기에 우리 쪽에 하기를 그 사람들은 원했어요. 근데 워낙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단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은 가면은 중국에서 그때 초창기에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다 해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100대 기업의 대부분이 중국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죠. 사실은 그 기업들의 마음속에는 중국은 언젠가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선 이 한반도의 수도권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을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국토연구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뺏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세계 기업들이 다 막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런 어려움이 이제 관리적 조정 우선시에서 이제 생겨났죠. 네, 시장 경제 요소의 제한적인 도입. 그러니까 시장 경제 요소를 하면서도 이게 어느 한 단계에 가면 딱 막아버리니까 이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사적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반복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목숨을 바쳐서 누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어요. 그 지역이 항상 눈치만 보고 권력자들의 눈치만 보고 대개방의 제한과 이제 특구 정책의 실패, 특구 정책 이런 게 나진 선봉, 신의주의 개성 이런 것만도 완전히 성공을 했다면 아마 유럽이라든지 미국 각국에서 막 투자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도 되는구나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안 되고 외부 충격, 남북 관계 악화, 국제 제재, 내부 정치적 사건 이런 체제 불안 때문에 이제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또는 실패를 반복. 그래서 문화의 개방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제사회 편입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 모셔와도 어려운데 들어가서 불편하고 하는데 어떤 외국 기업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네,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부족. 이게 정말 큰 거죠.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 거. 개혁개방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후퇴되거나 중단되는 등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정책 추진의 비중이 배경이 대중동원이나 전시효과에 치우쳐서 장기적 구조적인 변화를 이어내지 못하는 것. 지방 및 하위단이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는 데서는 거기서 생산성이 오를 수가 없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바로 이게 북한의 참 실패한 원인이죠. 경쟁과 효율성 제고 역시 제한적이다는 거. 경제구조 취약성과 자원난 아시다시피 이제 식량에너지, 원자재 등 기초 생산 요소가 부족이 이제 구조화돼 있어서 공급망의 어떤 단절과 산업 간 연계 약화 이런 거. 자력 경쟁 원칙을 그러면서도 외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참 북한은 오직 그 정권 유지에만 모든 것을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세계 최빈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정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참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북한의 그 경제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앞에 나와 있는 곳은 이제 개성공단입니다. 얼마나 가보면 대단했었어요. 한참 멀 때 그랬는데 약 한 5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과 123개의 우리의 기업이 들어가고 여기는 많이 사실은 그때만 해도 기독교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죠. 여기 참 오늘 또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북한은 바라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잠재력이 있고 여건도 좋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스럽게 오고 가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